사법 체계와 관련해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권은 배임죄 폐지도 그렇고 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또 대통령 1심에서 무죄 난 건이 있죠. 야당은 다 대통령 재판 관련된 것만 하필 손을 대냐. 대통령 구하려고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던진 화두, 손인혜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도 죄 없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명백한 범죄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대통령 본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가져온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국내법 체계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오늘 당정은 형법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장동, 백현동 건 등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또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위배한다는 뜻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들어간 배임죄가 전부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기업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따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배임죄 폐지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공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제기됐던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관련 재판은 정치검찰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일 뿐이라며 재계 수건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남발을 해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기 일쑤란 건데요. 소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정당한 견제 장치까지 막으려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박 5일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계속 반복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한다.
민생개혁 발목 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본회의장에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를 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야당은 방금 보신 검찰 항소 금지나 배임죄 폐지 등을 신박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고 그 흔적까지 지우려는 거라며 대통령이 절도죄 혐의였다면 절도죄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를 지적한 건 자신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의 손을 묶어두려는 게 진짜 속내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았다고 멈추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도 대통령의 배임죄로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 혐의를 면소, 아예 없애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언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여권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경영자, 오너가의 방만 운영으로 회사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신 리포트 보시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누굴 위한 법이냐?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 이거 같아요.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제도 개선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당정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배임죄 폐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게 누굴 위한 거냐 놓고 여권과 야당의 해석 엇갈리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은요, 검찰 항소 금지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로 고통만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 배임죄 폐지의 경우 당정은 기업인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법 개정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가 맞는지 한 번씩 한번 따져보죠. 먼저 1심 무죄면 항소를 제한하거나 좀 금지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재판이 뭔가 지워져요? 일단은요,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법조계 복수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재판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온 대장동 백현동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또 경기도 법카 유형 사건 재판도 향후에 이 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요.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받고 나면 면피하려고 아주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저 5개 재판 중에 영향을 받는 게 있죠. 그렇죠. 5개 재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또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이 두 재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경영 판단 잘못했다고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이제 3개 재판 받고 네. 남은 걸 보니까 대북송금 재판이 있네요. 이 경우에 최근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 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 이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 개정 이런 걸 보면 대통령 재판이 5개인데 다 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지금 선거법이 남았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재판이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민주당은요, 아예 유죄 근거가 된 법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뭐냐면요, 이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에서 자 250조 1항 보고 계시죠?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요,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처벌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사라진다고 보기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적용이 되고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경우 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